지난 밤사이 서울 등 내륙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열기가 축적하며 체감온도가 30도에 육박한 곳이 많았습니다. 한낮 서울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또다시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휴일까지 우리나라는 마치 열돔에 갇힌 듯 더위가 점점 심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혜연 기자, 밤낮 없는 더위가 꺾일 줄 모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에서 11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25도를 웃도는 밤 더위가 지속했습니다. 특히 열기가 쌓이면서 밤사이 서울 최저기온이 27도를 웃돌았고 또 체감온도는 여의도와 당산동, 또 독산동 등에서 30도에 육박했습니다. 이 밖에 경기도 광명과 고양시 등에서도 밤사이 체감온도가 29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마치 초열대야 수준의 밤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밤사이 열기가 식지 않고 그대로 쌓이다 보니 오늘 한낮 더위도 어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할 걸로 예보가 됐는데요. 서울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까지 오르겠고 이보다 더 오른다면 지난 7월 8일 기록된 역대 1위 값인 37.8도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열기가 쉽게 식지 않고 그대로 쌓이고 있는 데다 주말과 휴일까지 한반도 상공으로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쌓이면서 대기 상하층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열돔 현상이 나타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주말과 휴일까지 서울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면서 심한 폭염이 계속되고 밤사이에는 최저 기온도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 현상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열돔 현상이 다소 해소되고 한반도 북쪽에서 찬 공기와 함께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주변 기압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는 데다 중부지방으로 또다시 강한 호우구름이 형성되면서 중부지방에는 장맛비가 강하게 내릴 수 있어서 사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도심 열기를 식히기 위해 물안개 분사기와 살수차가 동원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풀을 깎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무거운 장비를 어깨에 메고 안전장구까지 착용한 채 작업하다 보니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소금과 물로 더위를 달래보지만 한낮 무더위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더워가지고 땀으로 다 목욕을 한다시피 하니까 그런 게 좀 애로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한낮에 뜨거우면은 작업을 못해요. 이 어지럽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전 일찍 시작해서 5시 시작해서 12시면 끝나요. 도심 속 거리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양상과 부채, 시원한 음료수는 이제 필수품이 됐습니다. 햇볕 아래에 둔 온도계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40도로 훌쩍 넘어섰습니다. 길거리에서는 물안개가 뿜어져 나오고 살수차가 도로에 물을 뿌리고 다녀보지만 도심 온도를 낮추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은 다리 밑 그늘에 모여 앉았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산에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울창한 숲길을 걷다 보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최근 등산객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수분 보충에 대한 대비도 잊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는 일단 물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평소보다 2배 정도. 혹시라도 중간에 이제 탈수 현상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전국에서 열사병과 열탈진 증세 등을 보이는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찜통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서울도 118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더위에 온열 질환자는 이미 지난해 3배를 넘겼는데요. 실신하거나 심한 경우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이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살갗이 따가울 정도로 강한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달아오른 아스팔트에서 내뿜는 뜨거운 기운까지 더해져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땀이 쏟아집니다. 손수건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이 나요. 그래서 옷도 금방 다 젖어버리고 너무 덥고 동남아 날씨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아스팔트 열기가 정말 뜨거워요. 견디기 힘든 여름일 것 같아요. 땡볕에 오래 노출되면 두통과 어지럼증부터 근육 경련, 심하면 의식까지 흐려집니다. 이런 온열 질환을 방치하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벌써 85명이 응급실을 찾았는데 1년 전보다 3배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확인된 온열 질환자 발생 양상은 전국 분포도와 달랐습니다. 주로 길가나 공원 등 야외 활동 공간에 집중됐습니다. 시간대도 한낮이 아닌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몰렸고 청장년층 비율이 높았습니다. 젊고 건강한 분이실지라도 무더위를 과소평가하시고 무리하게 운동이나 작업 같은 야외 활동을 하시다 보면 온열 질환에 걸리실 위험이 높아집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더운 시간대 운동 등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외출한다면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하고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어야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전력 수요도 역대 2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연일 곳곳에서 정전이 이어지고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수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35도를 넘나드는 역대급 폭염이 덮친 오후 서울 시민 177만 세대의 전력을 보내는 이곳 화력발전소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에어컨 사용 증가로 평년보다 빠르게 전력 수요가 늘면서 발전량도 700메가와트, 가능한 최대 수준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 이른 폭염에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안전한 전력 공급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34도를 넘는 가운데 이곳 발전소의 실내 온도는 39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곳 발전소는 더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7월 초 장마 대신 찾아온 폭염에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최대 전력 수요가 예년보다 2주나 빨리 90기가와트를 넘어 7월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수도권 곳곳이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한 다음 날에는 전력 수요가 95.7기가와트를 찍으면서 역대 전력 수요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력거래소의 수요 전망이 번번이 어긋나며 우려를 낳았지만 일단 예비 전력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장기간 폭염이 이어져 전력 수요가 증가하거나 발전 설비 이상으로 예상보다 전력 공급이 떨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오늘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취약계층 폭염 피해 지원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